안녕하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생명의 기계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노벨상 수상자의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명은 질서고 죽음은 무질서다. 1982년 노벨상 연설에서 나온 바로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은 그냥 놔두면 점점 어질러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생명체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돈하고 또 유지하죠. 이 거대한 우주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내는지 그 힘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세요. 이 완벽한 질서, 이게 결코 마법이 아니거든요. 이 아름다움을 아주 깊숙이, 그러니까 분자 수준까지 한번 쫙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진짜 경이로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생명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질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세포 안에 있는 화학 기계들, 즉 생명의 분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점, 바로 DNA죠.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작동시킬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바로 이 나선형 분자 안에 암호처럼 빽빽하게 담겨 있습니다. 뭐랄까 말 그대로 생명의 설계도 원본인 셈이죠. 근데 여러분, 설계도만 덩그러니 있다고 건물이 저절로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벽돌도 쌓고 전기도 연결하는 일꾼들이 꼭 필요합니다. 세포 안에서 바로 그 일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결국 생명의 본질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를 가진 DNA, 그리고 그 정보를 실행에 옮기는 단백질. 이 둘이 벌이는 끝없는 상호작용. 이 정교한 춤사위가 바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이 춤을 과학자들이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아주 거대한 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결정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분자의 3D 구조를 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X선 회절법이라는 거였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분자들을 소금 결정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쫙 배열시켜서 결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X선을 쑤어서 생기는 그림자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반드시 완벽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과학자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현미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일 보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조립되는지, 아니면 우리 유전자 정보 덩어리인 염색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생명의 기계들은 너무 복잡해서 반듯한 결정으로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자, 여기서 인류의 거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정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해 보였던 질문에 한 과학자가 정말 독창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아론 클루그인데요. 그의 새로운 보기 방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클루그의 아이디어는 정말 놀랍도록 기발했어요. 그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하나는 대상을 직접 보는 전자현미경,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본질을 계산하는 수학의 힘. 이 둘을 결합한 거죠. 그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단 조각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듯이 대상의 2차원 사진을 수백, 수천 장 찍어요. 이 사진 하나하나는 사실 되게 흐릿하고 불완전하거든요. 하지만 둘째, 수학을 이용해서 이 흐릿한 이미지들 속에 숨어있는 모든 구조 정보를 쏙쏙 추천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이 모든 정보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이 하나로 합쳐서 마침내 선명한 3차원 입체 모델을 완성하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흐릿해서 별거 없어 보이는 사진이라도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구조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다른 과학자들은 그냥 이거 쓸모없는 흐릿한 사진이네 하고 버렸을지도 모를 이미지들 속에서 클루그는 마치 보물찾기처럼 숨겨진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눈으로 인류는 마침내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드디어 생명의 기계가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목표물은 바로 바이러스였습니다. 생명체와 무생물의 그 경계에 서 있는 신비한 존재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 부품들만 가지고 스스로 완벽한 형태로 착착 조립되는지 그 원리를 역사상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다음은 우리 몸속, 그러니까 유전자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염색질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DNA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세포에 간에 구겨져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정확한 책,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를 딱 찾아서 펼쳐 읽는지, 그 놀라운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조를 드디어 파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82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생명의 핵심 구조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론 클루그는 노벨 화학상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근데 이 연구가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을 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암 같은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암이라는 게 결국 세포가 언제 자라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조절하는 유전 정보 시스템이 고장난 병이거든요. 클루그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 통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 구조를 이해하게 된 거고요. 이게 바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죠. 클루그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해 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보기의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어떤 엄청난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을 풀 열쇠는 과연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 탐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